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수의 사칙연산을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음수를 새로 배웠기 때문이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숫자들은 플러스 부호가 붙은 게 있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는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져 있고, 부호가 서로 같은 경우는 절대값의 합에 공통의 부호를 붙인다. 또 부호가 서로 다른 덧셈은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학습을 하셨어요. 덧셈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덧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뺄셈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계산 지금 덧셈밖에 없기 때문에 덧셈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이제 모든 계산이 덧셈이기 때문에 더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이중부호는 생략한다라는 말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인데요. 자, 덧셈 연습 많이 하셔서 실수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숫자들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곱셈도 부호가 같은 경우와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로 나눠져 있고, 부호가 같다는 건 플러스끼리 곱했을 때 또는 마이너스끼리 곱했을 때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숫자끼리 곱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구구단 같은 그 곱셈과 똑같이 그냥 절대값끼리 곱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부호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칙연산을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드린 게, 부호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부호 결정에서 가장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부호만 신경 쓰시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호 결정이 중요한데, 다시 같으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또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거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무조건 뭐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가끔 플러스끼리 곱해서 플러스인 건 이해가 가는데 마이너스끼리 곱해서는 왜 플러스가 되나요? 라고 조금 의아해하시거나 호기심이 갖는 분들이 있는데, 플러스는 긍정이에요. 마이너스는 부정이고요. 혹시 국어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뭐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니 했어, 아니 그러면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도 왜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긍정을 부정한 거죠. 했다는 게 아니야, 안 한 거야, 그러면 안 한 거고요. 또 부정을 긍정했어, 나 안 했어 그랬더니 그러네 라고 긍정하면 안 한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왜 이런 부호가 붙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건 추가적인 설명이고요. 계산하실 때는 부호가 서로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와 0과의 곱은 항상 0이다. 그냥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곱하기 같은 경우도 덧셈과 마찬가지로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 법칙이 존재하는데요. 교환 법칙, 지난 시간에도 덧셈에서도 있었거든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교환 법칙 다시 한번 보시면 더하는 수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다. 자, 결합 법칙, 가로로 결합시켰을 때 어느 곳에 결합을 먼저 해도 상관없다. 또 곧 계산 순서에 상관없다.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가로로 결합시켜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곱셈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과 동시에 곱셈과 덧셈이 같이 있는 경우에 계산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분배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분배법칙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배법칙은 곱하기와 더하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곱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A를 B하고 곱하고 A를 C하고 곱해서 나중에 더하여도 된다. 자, 뭐야? 분배.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서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계산하는 게 수월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자. 또 반대로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 지금 여기 계산을 보시면 a라고 하는 수가 공통이에요. 똑같은 숫자거든요. 이런 경우에 먼저 곱해서 빼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앞으로 묶어내서 a 곱하기 쓰시고 가로를 열고 남아있는 b 빼기 c죠. b 빼기 c를 해서 b 빼기 c를 먼저 하고 a를 곱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다는 거. 계산이 훨씬 쉬울 때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서로 보면 반대 상황이죠. 반대. 지금 가로를 푸는 게 위의 방향이고 반대로 가로로 묶어내는 게 밑에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분배 법칙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 좀 이따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계산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부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수 이상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의 곱셈은 부호를 꼭 먼저 결정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호를 제일 많이 틀려요. 곱하기는 그냥 쉽게 다들 하시니까 부호를 먼저 써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부호를 결정하실 때 문제는 뭐냐? 그 부호의 결정이 바로 음수의 개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아무리 많이 곱해도 다 플러스예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개수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2개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하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개수에 따라서 전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하나면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나머지는 플러스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하나면 마이너스가 2개가 되면 마이너스끼리 곱한 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하나 더 넣으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개수가 전체의 부호를 결정하고 그것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세 수 이상의 곱하기가 쭉 있을 때 보시면 부호를 먼저 쭉 보시고 마이너스 개수를 세워 보시고 짝수면 플러스 하고 달아놓고 계산하시고 홀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놓고 계산을 해달라라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이유로 거듭 제곱을 할 때의 부호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수는 아무리 많이 거듭 제곱해도 항상 양수예요. 그렇죠? 플러스를 또 곱하고 플러스를 또 곱하는 건 거기 때문에 플러스는 아무리 많이 곱해도 플러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음수의 거듭 제곱 또한 위에와 마찬가지로 지수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되게 예제가 있기는 한데요. 마이너스 2번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2개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다. 마이너스 3을 3번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를 3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3개 있다는 거죠.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다. 이것도 예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배 법칙과 부호, 여러 개의 숫자나 또는 거듭 제곱을 할 때 부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제만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15 곱하기 가로 열고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평소에는 이 분수를 통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겠다는 거예요. 15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시면 15 곱하기 3분의 1은 5 15 곱하기 5분의 1은 3 그래서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통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15 곱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 지금 두 번째 방법 보시면 3.14 곱하기 12 마이너스 3.14 곱하기 2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3.14라고 하는 숫자가 공통의 숫자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 3.14를 앞으로 묶어내고 곱하기 나머지 숫자를 오히려 가로로 묶어주는 거예요. 12 빼기 2를 가로로 묶으면 3.14 곱하기 12 빼기 10이 되고 그래서 이 계산은 31.4가 되겠죠. 훨씬 쉽죠. 3.14 곱하기 12에서 3.14 곱하기 2를 계산한 다음에 빼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분배 법칙은 계산하실 때 활용을 많이 하니까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거듭제곱 여기야 뭐 개수만 세보시면 되니까 자 음수의 거듭제곱 한번 볼게요. 아까도 예를 잠깐 들었던 건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을 2번 곱한다. 3이 6이라고 쓰시지 말라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을 2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3은 9가 됩니다. 자 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3개, 홀수개가 있는 거죠. 홀수개. 그래서 전체 보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339가 아니라 3 곱하기 3 곱하기 3, 339, 93, 27 요렇게 계산해 내셔야 됩니다. 계산하실 때 거듭제곱 실수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 강조해 보고요. 오늘 곱셈은 실제로 곱하기는 어렵지 않고 부호 결정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